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K 앵커 노지민입니다. 5월 28일 목요일 뉴스K 잠시 후 시작합니다. 뉴스K가 퇴근길에 함께합니다. 저녁 7시, 2시간 빨라진 뉴스K. 많은 시청 바랍니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창립 26주년인 오늘 해직 교원은 교원노조 자격이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은 군사독재 정권 시절 교사 1,500여 명의 해고에 맞서면서 출범했는데요. 앞으로 해직 교사를 안고 가지 못할 위기에 놓인 겁니다. 그러면서도 헌재는 일부 조합원들이 해고자라고 해서 법의 노조로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 칼자루를 법원에 넘겼습니다. 여러모로 정치적 판결을 했다는 비판이 헌법재판소를 향하고 있습니다. 김현주 PD가 보도합니다. 헌법재판소가 현직 교원만 노조원으로 인정한 교원노조법 제2조가 합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교원노조의 자주성과 주체성을 확보한다는 이 사건 법률 조항의 입법 목적은 정당합니다. 그리고 교원노조 조합원을 재직 중인 교원으로 한정하는 것은 이런 입법 목적 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원이 아닌 사람이 교원노조의 의사결정에 개입하면 노조의 자주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또 헌재는 해고자가 노조원이 될 수 있다고 인정할 경우 개인적 해고의 부당성을 다투는데 교원노조 활동을 이용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판결에는 재판관 9명 중 8명이 찬성했습니다. 혼자 반대 의견을 낸 김희수 재판관은 현직 교원만 노조원으로 인정한다는 이 조항이 교원노조를 탄압하는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조에 해고자가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전교조의 합법적 지위를 박탈하려 한 시도가 그 근거라고도 말했습니다. 교원 노조에 대해서 행정관청은 법의 노조 통보 조치를 통해서 6만여 명의 조합원 중 9인의 해직 교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합법적인 노조로서의 지위를 박탈한 데서 볼 수 있듯이 이 사건 법률 조항은 다른 행정적 수단과 결합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보호하기 위한 원래의 입법 목적과는 달리 오히려 그 자주성을 크게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전교조의 법적 지위에 대한 판단은 법원으로 넘겼습니다. 일부 조합원들이 해고자라고 해서 법의 노조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헌재는 노조에 속한 자격 없는 조합원의 수, 이들이 노조 활동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법원이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교조는 헌재의 이번 판결이 반승반패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해직된 교원이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의 노조 통보를 발효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결정을 분명히 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해직자를 미뤄 사는 건 90명입니다. 6만 분의 9를 나눈 건 0.01%입니다. 9명의 해직 교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나머지 59,991명의 현직 교원이 운영하는 전교조의 자주성을 훼손될 염려는 그 자체로 없다는 것은 다툼 없는 사실이라고 봅니다. 현재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법의 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은 2심 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1심에서는 전교조가 패소했습니다. 전교조는 자신들의 법적 지위를 판단하게 될 2심 법원의 상식적인 판단을 촉구했습니다. 공이 다시 법원으로 옮겨갔습니다. 2심 법원에서 현직 교원만 노동조합에 가입을 할 수 있다고 하는 현재의 법이 위헌 소지가 있다. 그리고 이 노동조합 모법에도 없는 상위법에도 없는 시행령으로 노조안임을 통보한 것이 위헌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헌법적 가치를 구하고자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던 것입니다. 저희들은 이 취지가 2심 재판부에서 어긋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창립 26주년을 맞은 전교조는 사립학교 교원은 노동 3권이 없다던 25년 전 헌재 판결이 뒤집힌 것처럼 현직 교원만 조합원으로 인정한다는 이번 판결도 역사가 증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TV 뉴스 김현주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의뢰한 임금체계 개편 관련 공청회가 무산됐습니다. 노동자 동의 없는 임금 피크제 강행 방안이 발표될 예정이었기에 시작도 전에 논란이 되었습니다. 대다수의 언론 보도를 보면 노동계의 거센 항의, 이로 인한 경찰과의 충돌이 공청회 무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데요. 날아온 돌보다는 과연 이 돌을 누가 먼저 던졌는지 살피는 것이 사태의 본질과 가까울 때가 많습니다. 공청회 현장에 과잉 동원된 경찰이 노동자들을 둘러싸고 경찰을 대동한 노동부 장관이 갑자기 들이닥쳤다는 사실에 저희 취재진이 관심을 가진 이유입니다. 안은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후 열릴 예정이던 임금체계 개편과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공청회가 무산됐습니다. 일부 언론은 양대 노총 노동자들의 피켓 시위, 현장 점거 등이 공청회 무산의 원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보다 본질적 이유는 불필요한 경찰력 배치였습니다. 오늘 오후 1시 20분경 경찰은 공청회장으로 들어가는 출입구를 막아선 채 왜 막느냐, 소속이 어디냐 등 빗발치는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공청회 당사자인 노동자들의 참석을 원천 봉쇄하려 한 겁니다. 공청회 자체가 이게 정상적으로 지금 하는 공청회가 지금 아니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는데, 네. 근데 그 와중에 또 이제 그 공권력까지 밀고 들어왔다는 것 자체는 향후에도 뭐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경찰과 노동자들의 충돌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경찰을 대동하고 입장하자 극에 달했습니다. 이기권 장관이 사전에 아무런 언급 없이 공청회장을 방문한 것은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이란 비판도 나옵니다. 몰랐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너무 좀 불순한 의도를 갖고 있지 않았느냐는 생각입니다. 우리 어떤 몸싸움 유도라든지, 그래서 경찰하고 같이 밀고 들어온 것 같은데, 그러한 측면으로 해서 유도해서 여론을 호도시키려고 했던 부분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 노동자들은 물론 취재진의 출입까지 막아서는 감금 사태도 벌어졌습니다. 거센 반발에 부딪힌 이 장관이 돌아나가자 경찰이 다시금 출입구를 봉쇄한 겁니다. 의견을 듣겠다고 연 공청회장 안에 노동자들을 가둔 꼴이 되자 현장에선 당장 감금 청문회냐는 비판까지 나왔지만 경찰은 끝내 아무런 해명 없이 자리를 떠났습니다. 노동자들은 노동시장 구조개혁, 투쟁으로 박살내자 등의 구호를 외치고 박근혜 정부를 향한 비판의 날을 세웠습니다. 이제 우리 노동자들은 더 이상 좌시할 수가 없는 상황이 이렇습니다. 우리 노동자들의 단결과 투쟁, 총파업 투쟁으로 박근혜 정권의 기도를 반드시 분쇄할 것입니다. 동지들, 그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는 모였다고 생각하는데 동지들 맞습니까? 공청회 전 국민TV와 인터뷰를 가진 김욱동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정부의 노동시장 계약 가이드라인은 결국 일반 해고 요건 완화까지 갈 것이라며 정부 가이드라인의 부당성을 지적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법상 2016년부터 정년 60세를 규정을 한 상태에서 갑자기 이 얘기가 튀어나온 거거든요. 결국은 현재 정부가 경제 운영을 함에 있어서 청년들의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하고 비정규직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정년 연장하는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다 전가시키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노동부는 공청회 일정을 다시 조율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달 중순까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지침을 만들어 시행하겠다고 밝힌 만큼 기존의 계획을 강행할 것이란 분석입니다. 국민TV 뉴스 안은필입니다. 어용노조를 만들어서 금속노조 지회를 와해시키는 가부로토텍의 신종 노조 파괴, 노노 간의 폭력 사태로 번지고 있습니다. 친사용자 노조인 기업노조 측이 노조 가입을 거부한 노동자에게 지게차로 밀어버리겠다고 협박을 하거나 얼굴에 뜨거운 커피를 부었다고 합니다. 노동자들은 해당 지역 검찰과 경찰이 가부로토텍의 부당노동 행위와 폭력 행위를 묵인해왔다고 주장합니다. 성지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 친사용자 노조인 기업노조에 가입할 것을 조건으로 내세우는 신종수법으로 노조 파괴를 시도한 가브로토텍의 노노 간 갈등이 폭력 사태로 번지고 있습니다. 폭력을 행사한 직원들은 경찰과 특전사 출신이 섞인 신입사원들로 노조 파괴를 위한 용병이라는 논란이 있습니다. 처음 폭력 사태가 발생한 건 지난달 30일이었습니다. 기업노조 측 신입사원들은 이날 오전 6시부터 가브로토텍 공장 철문을 닫고 바리케이트를 설치했습니다. 현장 순회를 위해 가브로토텍을 방문하기로 한 금속노조 위원장과 간부들의 출입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가브로토텍의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바리케이트를 치우려 하자 기업노조 조합원들은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금속노조 조합원 중 한 명은 측두부 골절을 당해 전치 6주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당시 이 현장에는 경찰도 출동해 있었습니다. 금속노조 조합원들은 경찰이 폭력 사태를 묵인했다고 주장합니다. 현재 아산경찰서는 당시 정황이 담긴 CCTV를 입수해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에도 기업노조의 폭력은 이어졌습니다. 금속노조 조합원 박모 씨는 자신이 기업노조 가입을 거절하자 기업노조 위원장이 보복행위를 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씨는 기업노조 위원장인 상모 씨가 지게차를 끌고 밀어버리겠다고 협박하거나 얼굴에 뜨거운 커피를 붓는 엽기적인 행위도 일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게차로 너 밀어버리겠다고 그 제품이 적치되어 있는 팔레트가 옆에 이렇게 놓고 저희는 이제 작업을 할 때 작업을 해서 옆에다 이렇게 팔레트를 적치를 하는데 그 팔레트를 지게차로 툭툭 치면서 너 이거 밀어버리겠다. 너 산재 좋아하지 않냐. 그러니까 저희 조합원들은 지금 이제 불안한 거죠. 전체가. 언제 저러다가 또 누구 하나 또 이렇게 해서 또 더군다나 경찰 출신, 특전사 출신 이런 애들은 또 그런 무술 같은 것도 유단자들 아닙니까. 뭐 어떤 애들은 뭐 10몇 단도 있다고 막 이러니까. 금속노조 조합원들은 폭력 사태가 이어지자 이제 회사에 출근하는 것 자체가 공포라며 검찰이 폭력 행위자들을 구속해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금속노조 가브로토텍 지회와 충남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늘 천안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폭력 사태 책임자를 구속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더 이상 이러한 저들의 폭력과 협박에 조합원들을 무방비 상태로 놔둘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불법과 범죄 행위자들에 대해서 지시하고 주동하고 그리고 시행한 자들에 대해서 긴급하게 강제 수사, 구속 수사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고 요구합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가브로토텍의 부당노동 행위와 폭력 행위를 총괄하여 다루고 있는 천안검찰, 천안법원이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현재 가브로토텍은 취재진을 포함해 외부 인력의 공장 출입을 전면 차단하고 있습니다. 국민TV 뉴스 성지훈입니다.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본회의를 2차례 연기하면서까지 세월호 시행령을 놓고 대체해온 여야가 극적인 협상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정치권 취재하는 김종훈 기자와 이 사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관련 사안이 협상이 타결됐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해 주시죠. 네, 방금 전 7시경입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가 여야 회동을 마친 후에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과 관련해 접점을 찾았다며 협상이 타결됐음을 알렸습니다. 현재까지 구체적인 협상 결과가 전해지진 않았지만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을 두고 6월 임시국회에서 개정하는 데 잠정 합의하기로 했다는 내용만 일단 알려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앞으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동안 협상 과정이 참 쉽지 않았습니다. 여야 간의 입장이 상당히 대치됐는데 어떤 입장들이 나왔었는지도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여야 원내 지도부가 어제부터 마라톤 협상을 이어가면서 본회의 개최 여부를 논의했습니다. 그간의 핵심 쟁점이었던 공무원 연금법 처리에 대해서도 무난하게 합의에 도달했고, 하지만 그 야당에서 제기한 세월호 시행령 수정이 논란이 됐던 겁니다. 새정치연합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1과장을 별정직 공무원, 그러니까 민간인으로 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당은 정부 시행령에 규정된 대로 진상규명국 조사 1과장은 검찰 수사 서기관이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 부분이 충돌한 겁니다. 그래서 여야 협상이 결렬된 건데, 애초에 오늘 본회의는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협상 결렬 후에 오후 5시 본회의도 미뤄졌습니다. 그러다 오후 7시경 극적으로 타결된 겁니다. 예,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을 둘러싼 그 협상 과정이 본회의가 열리느냐 마느냐 여기에 상당히 많은 작용을 했던 건데, 좀 자세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새정치연합이 이번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에 대해 핵심적으로 요구한 사항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진상규명국 조사과장 그 한 명은 현재 검찰 수사 서기관에서 별정직 공무원, 그러니까 민간 채용으로 바꾸자는 주장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호소하면서 애원하고 있는 개정사항은 단 하나입니다. 사무처에 속해 있는 진상규명국의 조사 1과장을 정부가 장악하고 있는 검찰 서기관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별정직 4급으로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네, 이종걸 원내대표가 강조한 사항은 정부가 발의하고 통과시킨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제6조 진상규명국에 관한 내용입니다. 정부 시행령에 따르면 조사 1과장은 참사의 진상규명 업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사고의 원인 규명에 관해 조사하면서 동시에 조사 결과 보고서 및 종합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진상조사의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역할로 볼 수 있습니다. 예, 현재 시행령엔 조사 1과장만 검찰 수사 서기관으로 명시되어 있고 나머지 조사 2과장과 3과장은 별정직 공무원, 그러니까 민간 채용으로 뽑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여당을 비롯한 일각에서는 야당이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갑자기 세월호 시행령을 꺼내들었다,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네, 이 때문에 오늘 아침 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마치 야당에 대한 성토자리 같은 모습이 나왔습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공무원 연금 개혁과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이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냐며 야당을 질타했습니다. 엉뚱하게 공무원 연금 개혁과 본질적으로 전혀 무관한 문제를 자꾸 결부시켜서 우리의 애간장을 지금 태우고 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과 공무원 연금법과 과연 무슨 관계가 있다고 이러는지 정말 참 기가 막힌 그런 심정입니다. 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해수부 검토와 수정으로 정부가 승인한 결과라면서 야당의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의 문제는 5월 11일로 기억이 됩니다만 국무회의에서 그동안 시행령의 그 준비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점을 종합 검토해서 해수부가 많이 고쳤고 그걸 또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해서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시행령입니다. 그 시행령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 여당 입장은 김무성 대표가 말한 것처럼 공무원 연금법과 세월호 특별법이 무슨 연관이 있기에 이렇게 때를 쓰냐 이런 표현을 하는 의원들도 있었고요. 하지만 야당에서는 새누리당의 이런 주장 자체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고 있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새정치연합은 여당의 성토에 대해서 야당에 대한 모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협상 과정에서 이미 새누리당의 요구에 충분히 답했다는 건데 공무원 연금법과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해임 요구를 새누리당 요구대로 한 발 물러섰다는 게 이유입니다. 우리나라는 새누리당이 달라는 거 다 내줬습니다. 이제는 새누리당이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에 대해서 답할 차례입니다. 5월 국회 합의사항 중에서 세월호법 시행령만 배제당할 어떠한 이유가 없습니다. 세월호법 시행령의 개정은 공무원연금법과의 연계가 아니라 여야 간에 남은 마지막 신뢰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새누리당에게 이야기합니다. 네,
한편 정의당 김재남 의원도 브리핑을 통해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수정 논의와 관련해서 새누리당은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다며 오히려 야당이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연계에 발목 잡고 있다는 정치 공세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요구사항이 더 있던데요. 이 부분은 뭡니까? 네, 새정치연합은 지난 11월 제정된 세월호 특별법에 수정 요소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에 명시된 임명된 위원회 임기는 이 법의 시행일로부터 시작한 것으로 본다는 부칙이 수정돼야 한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 기준에 의거하면 세월호 특별법이 시행된 올해 1월 1일이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시점이 됩니다. 그래서 특조위는 이미 5개월 이상 활동을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지난 18일 국회에 출석한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이 특조위 활동은 1월 1일부터 시작됐다고 언급한 이유도 이에 근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장관은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시한을 법이 공포된 1월 1일부터라고 고집합니다. 그래서 이미 아무 일도 하지 않은 특별조사위원회가 5개월이 지나게 됐습니다. 그 말대로 아닙니다. 대통령의 특보에 예, 세월호 농성장 관련 소식도 있는데요. 얼마 전에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경찰 조사를 받는 일도 있었는데 오늘은 박원순 시장이 그 천막 지원에 대한 입장을 밝혔더군요. 네, 박원순 서울시장이 어제 저녁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박원순 시장은 세월호 유가족 천막 지원에 경찰 수사가 들어간 것에 대해서 잡아가려면 나를 잡아가라고 해라. 내가 잡혀가겠다. 왜 나를 소환 안 하는지 모르겠다며 정부를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강경하게 발언을 한 이유가 있는데요. 지난 21일입니다. 임종석 부시장이 서울시가 세월호 유가족의 천막을 지원했다는 이유로 종로경찰서로 출두해 소환조사를 받았습니다. 한 보수단체가 박원순 시장과 서울시 공무원 3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작년 8월에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기 때문인데요. 박원순 시장은 이에 대해 세월호 유가족들을 다 쫓아내는 게 좋겠냐? 그건 아닌 것 같다면서 유가족의 슬픔과 아픔, 한을 생각하면 그 정도 해드리는 게 뭐가 그렇게 문제냐고 반문했습니다. 예, 김종은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달아서 밑창이 뚫리고 발가락이 비어져 나와야 신발을 사달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형편이 되어야 셋이 얻어 신는 거지요. 1960년대 이야기입니다. 다 떨어진 신발 신고 남의 집에 갔는데 그 집 나이 든 어머니 하시는 말씀. 이 다 떨어진 신발 누구 거냐? 신발 많이도 달았다. 어린 마음에 그 자리가 얼마나 무한하던지요. 나이 들었다고 다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한껏 세련되고 화려해진 세상에서 스스로 초라해지는 기분이 되면 마음 불편해지는 것 여전하지요. 세상 참 쉽지 않습니다. 오는 30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3시간 동안 2015년 조합원 협동조합 교육이 실시됩니다. 장소는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카페 온에어입니다.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화면에 보이는 이메일 주소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메일 글머리에 협동조합 교육 프로그램 참가 신청을 명기해 주시고 이름과 닉네임을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효수 할머니가 어제 오후 7시 50분 향년 91세의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17세 무렵 일본군에게 끌려간 이효순 할머니는 부산, 일본, 중국 그리고 일부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일본군 위안부로 유린당하다 해방된 뒤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를 받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내일 오후 7시에 창원 파티마 병원에 마련된 빈소에서 이효순 할머니에 대한 추모식이 열릴 예정입니다. 한국 정부가 파악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존자는 52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오늘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